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이 영상의 첫 부분에는 새끼 바다거북 한 마리가 힘없이 누워 있었고, 그 다음 장면에는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어요. 이 아기 바다거북과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일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거북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거.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장난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요리하기가 좀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으시죠? 배달 음식은 맛있는데 다 먹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식탁 위에 한가득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볼 때, 각각의 음식들이 담겨온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 그 용기들을 한꺼번에 담아온 비닐봉지,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수저들.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덜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들을 깨끗이 씻어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재활용이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전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플라스틱은 모두 분해되어 바다나 강, 지하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다시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일주일? 1년이 아니고? 네, 일주일이 맞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서 아직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세계 각국의 노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요즘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페트병을 사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라벨도 플라스틱이니까 그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쇼핑의 경우에는 유리컵이나 화장품처럼 깨지기 쉬운 물품은 기존의 플라스틱 에어캡 대신 종이 완충제를 사용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하기. 실제로 일부 카페에서는 착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하기.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는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일반 비닐봉지를 주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장 보러 갈 때는 꼭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챙기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사용하기.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기.
요즘에는 음식 앱으로 주문을 할 때 플라스틱 수저가 필요한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티끄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오늘의 표현 1번 덜하고요. 덜하고요는 과거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저에게는 스페인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배운 이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스페인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저한테는 스페인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는 느낌이지만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과 소비자의 노력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직접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완충제를 사용하는 곳들이 눈에 띄게 늘었더라고요. 음식 주문 앱에서 플라스틱 수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번, 줄 알았어요. 이 표현은 나의 예상이나 생각, 추측이 틀렸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인데 이번 주에는 숙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저의 생각이 틀렸어요. 이때 선생님이 숙제 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숙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시 오늘 플라스틱 얘기를 해보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이 생각이 틀렸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일주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은 먼지같이 작은 것, 태산은 크고 높은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속담 티끌 모아 태산은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 동전들을 가득 모아서 은행에 갔는데 그게 20만 원이나 됐어요. 이런 상황이 티끌 모아 태산인 거예요. 이때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20만 원이나 모았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텀블러 사용하기, 종이 빨대 사용하기 이런 것들.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노력들도 하나하나 쌓이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언젠가는 유창해질 수 있겠죠.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